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좀 다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가 괜찮았고 네. 또 뉴욕 증시도 다시 기술주들이 좀 랠리를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이유를 찾다 보니까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았다 예상보다 이제 그거는 뭐 사후적으로 이제 찾는 이유였고 네. 그동안 뭐 4거래일, 5거래일 뭐 이런 식으로 막 빠졌으니까 네. 한참 산타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 풀어야 될 시기에 오히려 뭐 있는 것까지 챙겨가니까 서운하던 차에 마지막 날 그래도 그동안 하락세에 대한 강한 반등이 나왔고 네. 우리 한국 관련 지수들은 뭐 오히려 미국 장보다도 더 좋았으니까 오늘도 한번 외국인들이 이렇게 도와준다면은 또 우리도 장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미국 경기는 일단 뭐 주말에 나온 그 제조업 지표 네. 괜찮았잖아요. 50 미치긴 예, 한데. 50 미치긴 예. 하지만 뭐 예상보다 좋았고 추세 자체가 이렇게 그래도 더 깔았는 것보다는 상승 다시 이제 우상향을 갖다가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니까 뭐 금리가 조금 올라도 올라갔어요. 예. 예, 크게 뭐 시장이 개의치 않는 그런 양상인데 그래요. 이분 모셔서 예, 네, 자 바로 한번 또 이제 이번 주 시작해 봐야죠. 그런데 네. 뭐 기분은 그렇게 걱정은 안 되죠. 네,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위 인베스트 김진만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예. 뭐 상암동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기저기 뭐 사고도 많고 뭐 길도 막히고 미끄럽고. 네,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되게 걱정은 했는데 눈 많이 온 거 아니에요? 눈이 왔네요. 네. 네, 어제 눈. 어제 예. 눈이 왔고 어제가 소환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춥긴 춥네요. 네, 조금. 그래서 좀 그래도 미국장 좋아가지고 그래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이제 뭐 조금 이렇게 산타랠리가 기대에 못 미쳤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요. 미국 장이. 네, 많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네네. 물량도 조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뭐 세금 물량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때문에 사탄 랠리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사탄 랠리.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산타 대신 사탄이 사줬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도 좀 미국 시장이 대단했던 게 떨어지면 또 금방 오르는 게 맞아요. 너무나 매력적이긴 합니다. 곳에 또 엔비디아도 네. 직전 고점에 거의 유지가 되어 있고요. 테슬라도 같은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라고 하니까 저 큰 기업이 8% 가까이 오르는 그런 기업을 투하하면서 일단 기술주 위주의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상황상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급이 공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쪽이 빠지면 한쪽이 오르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 둘이 같이 오르는 거는 또 강세장에 또 한 번에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상황이 엄청 바뀐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해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너무나 뭐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분명히 또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욕구도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전에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또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현금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들이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롱이 조금 더 오르게 되면은 분명히 현금 확보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어지간하면 다 올랐는데 이 애플이 뭐 0.2%뭐 약보합이긴 합니다만 애플이 못 올랐네. 네, 애플이 요즘 핸드폰이 잘 안 팔리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안 팔렸어. 핸드폰이 중국 쪽에서도 많이 안 팔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충성 고객들이 애플이 좀 많았는데 그런 특히 중국 쪽에서 충성 고객들이 많이 이탈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점유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가 핸드폰도 그렇고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게 굳이 애플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16에서 조금 AI 기능을 추가한 그런 탑재된 그런 기능을 좀 출시될 것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상승세를 좀 꺾어서 이야기하던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애플은 또 애플일 것 같습니다. 아니 여전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애플은 11월 들어서부터 다른 이렇게 M7들이 좀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서도
혼자 그냥 맞아요. 날라왔잖아요. 예. 그죠? 네,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또 내년에 또 좋은 모습,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건 혹은 이제 차기 아이폰에 또 이제 또 AI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가 되면은 또 금방금방 회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주들 랠리는 바톤 터치가 계속 이뤄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 쉬어갈 때 애플이 오르거나 혹은 테슬라 쉬어갈 때 애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와의 싸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년도는 얼만큼 AI를 구현하는 핸드폰 혹은 이제 기기를 보유하느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최근에 아이폰에 또 챗GPT 포함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반영이 되면 올해 또 애플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챗 GPT가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뭐 유료로 지금 구독하신 분들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무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최근에 예, 이제 예, 관련돼서 챗GPT가 최근에 먹통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아이폰 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료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으쌰으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챗GPT가 무료로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유료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것으로 예, 생각이 예. 되기 때문에 이제 챗GPT가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둘이 협업을 좀 했습니다. 애플과 이제 오픈 AI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이폰도 실제로 보시게 되면 챗GPT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조금 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양쪽에 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챗GPT 이거 사람 욕하니까 알아듣더만요. 그게 이제 키우는 것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사투리로 물어보면 사투리로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좀 키우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계정을 네.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성장성이 어디로 나올지는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유저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네. 유저에 따라 달라요. 예, 계속 이제 학습을 하니까 달라요. 점잖게 물어보면 점잖게 대답해주고 맞아요. 이제 조금 이제 거칠게 물어보면 거칠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궁금한 거 있을 때 좀 찾아보는데 네.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하기 되게 좋습니다. 네. 아니 요즘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런 얘기도 돌아요. 정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가 챗GPT만큼 쓸 수 있겠느냐. 뭐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챗GPT가 작성한 설교문을 따라가겠느냐. 뭐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요즘 참. 이제 이력서도 많이 쓰고 이력서도 그다음에 많이 이제 쓰고.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명문입니다. 되게 글이 되게 좋고요. 잘 읽혀가지고 저도 가끔 이제 써볼까 하는데 이제 매끄럽긴 매끄럽니다. 확실히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게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원활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 경기 지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이번 주 이제 고용 지표 있잖아요.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고 또 ADP 민간 고용 있고 네. 또 서비스업 지표도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내년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올해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데이터가 수치가 좀 약할 겁니다. 약하다는 그래요? 이야기는 시장의 영향력이 좀 적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8일 수요일 날 있을 이제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준이 과연 점도표 혹은 이제 올해 25년도에 금리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 파급력이 꽤나 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을 할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나 이제 제조업 지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FOMC 위사록의 회의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날 아마 변동성이 꽤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잘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CES 네. 이게 지금 내일부터인가요? 네, 이제 화요일 날부터 1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뭐 어떤 키워드로 나올지도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고 네. 어떤 주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제 사전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로봇주나 이제 AI 섹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목 이제 드론 쪽에 대해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간의 종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 드론주들이 지금 시간의 종가에서 많은 이제 매수 물량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론주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이 사전 물량들이 많이 들어왔고 양자 관련된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자주 나왔고 이제 거의 1000% 가까이 오른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론에 유의할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세론 팩트, 세론 뉴스. 네, 막상 이제- 이렇게 CS 2025가 개최되면은 그것 때문에 가기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네, 새롭지 않다라고 하면 새롭지 시장도 냉정하게 또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젠슨항 이제 기초 연설에서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부 지역적인 섹터, 조그만 섹터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나 포지션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섹터가 존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많이 오른 종목 혹은 이제 지속 가능성이 조금 없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해 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항상 저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나 봐요. 네, 매번 이제 거기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먹거리. 또 이제 정직한 것 같습니다. 한 1월, 11월, 12월쯤에 가서 25 관련주들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네. 많이 오르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올해 끝나게 되면 또 내년도 26년도 CES도 한번 봐야겠죠. 네. 먹거리를 던져준다. 젠슨항 그 엔비디아 CEO 기조연설 이게 6년 만이라면서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네.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또 기대감을 부풀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가 이제 시리즈 RTX 50 시리즈를 언급할 예정인데 저는 이제 요거는 조금 시장에 그렇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 이제 개인적인 개인 PC에 쓰는 이제 GPU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영향성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은 블랙일 관련돼서 지금 매출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 블랙웰이요. 네, 원래 24년도 말 4분기, 3분기 정도부터 매출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3분기, 4분기 다 이연 매출이 좀 잡혀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차갑게 반응이 돌아와서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 부분들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25년도에 매출이 잡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AI GPU 이제 루빈에 대한 코멘트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네.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블랙의 다음에 무엇이냐에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미국도 세론도 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젠슨항 CEO가 기조 연설할 때 특별한 코멘트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반도체 쪽은 또 음봉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결정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관련주들, 뭐 기술주한테도 이제 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전력 관련주들도 한참 뜨겁게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지난해. 네, 네. 지금 데이터 센터분을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뭐 구축한 대기업들도 네. 물론 빅테크들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쪽으로 조금 이제 이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전력 관련주나 이제 ESS 관련주들을 조금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전력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국내 쪽으로도 이제 배선이나 혹은 이제 전선 그다음에 이제 전압기 관련주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SS 관련주들도 지난주에 또 금요일 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꽤나 또 나쁘지 네네.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얼마나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거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ESS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국내 영향도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아까 그 CS, 세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나 SK의 최태원 회장도 이번에 가시나요? 최태원 회장만 일단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재용 회장은 그래요? 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네. 그렇다. 가서 뭐 이렇게 젠슨왕하고 이렇게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을 만나는 걸로 좀 만나는 알고 걸로 있는데 잡혀 있어요. 일단 네. 가서 이제 또 어깨 동무하고 이제 사진 한번 찍으면 또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협업이 계속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예. 있습니다. 지난해 또 이제 젠슨왕이 여러 가지 사인으로 이제 HBM 관련돼서 사인한 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들썩들썩이었는데 또 이번에 25년도도 지금 HBM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견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직 쪽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또 한번 HBM을 좀 과하게 또 땡겨서 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반도체 쪽에 돈이 급하게 들어오는 이유도 지금 25년도에 에이직 시장까지 같이 겸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오히려 피크아웃 논란을 피하고 오히려 더 연장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4과 HBM4E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하이닉스가 오히려 HBM3와 3E를 독식을 했는데 내년 25년도 HBM4까지 같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가게 되면은 또 한번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닉스도 또 하단부에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게 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20만 원 초중반까지 충분히 주가 상승은 가능하니까 관련해서 반도체 라인을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주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 이미 앞서서 하향 조정을 했고 지금 실적 추정치에 대해서도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인데 또 다른 이슈로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도 편입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일단 로봇에 대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당연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 이제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자회사를 편입을 함으로써 조금 이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로봇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사기 선뜻 쉽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수조의 시총을 갖고 있는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현저히 작은데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주가도 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최근에 이제 M&A가 부족한 부분들에 있었는데 이 부분들 좀 해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9조를 버나 10조를 버나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주가를 올리려면은 내년에 혹은 이제 25년도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보여주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9조나 버는 그런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는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3E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우리 HBM3E는 완전히 포기를 했고 4부터는 기술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주가가 오히려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여전히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돈을 못 번다는 점, 혹은 이제 적자폭이 얼마나 커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지금 수요 관련된 문제가 지금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해결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잠정실 쪽에서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증권사들 여러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도 순매수 물량이 잡혔나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보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양끌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게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엄청 큰 상황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에이직 시장이 조금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서 HBM 피크아웃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게 또 이제 국내 시장의 선순환을 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이 또 조금 더 가파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그래도 아직 DDR5는 양산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모멘텀, 즉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국내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들도 같이 동반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동반 HBM과 AI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가 오랜만에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너무나 많이 샀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지속 가능한지 여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수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장기 입형, 이제 장기 하락 이평선 또 근접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이걸 돌파를 할지 혹은 이제 또 한번 갭상승했다 밀릴지 여부를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권가분들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작년 맞죠? 이게 확실히 이게 연초에 1월 1일 하루 쉬어갖고는 이게 해바뀐다는 느낌이 안 드나 봐. 이 설 연휴 한 3일은 그렇죠. 놀아줘야 쉬어줘야 이제 제대로 올해 내년 뭐 금년 작년이 이제 잡히는데 작년 연초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다가 후반에 많이 파는 게 뭐 이렇게 단가를 대충 보면은
외국인조차도 손절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데 김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아마 외국인들은 뭐 선물에서도 따로 이제 같이 환해질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예. 포지션이 열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마 손해를 보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실제로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또 순매수로 잡히는데 네. 아마 이제 기술력에 대한 한계 혹은 이제 조금 이제 도태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외국계들의 해석이 뒤따르게 되면서 아마 좀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또 파운드리 매출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TSMC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들이 TSMC 거 대신에 뭐 상대적으로 저렴한 2나노 파운드리 삼성전자 걸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러면 이건 좋은 소식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강세장에 진입이 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좋은 기사로 좀 작용을 할 것 네. 같은데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일단 TSMC가 이렇게 처럼 행동을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니즈 네네. 혹은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기술력을 보여주게 되면 강자로 군림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TSMC와 엔비디아가 둘이 좀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싸게 받고 싶은 게 엔비디아 입장인데 여전히 TSMC는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둘이 틀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HBM이나 여러 가지 파운드리 쪽에서 워낙 이 TSMC가 풀캡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해석도 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팩트를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 자체가 이런 수주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업이익이 빠집니다. 왜요? 수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수율이 20%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웨이퍼를 10장을 넣으면은 양품이 2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50% 이하가 되면은 손해가 나는 그런 구간들이 지속이 되면서 현재 영업이익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율이 잡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세장의 경우에는 이런 수주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코멘트가 주가에 상승 재료로 살 수가 있는데 또 하락장 초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영업이익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선이 아닌 차선책의 수준입니다. 최선책으로 가게 될 만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만큼의 영업 적자를 축소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수율이 심각하냐면은 갤럭시 S25에서 수율이 너무나 안 나와서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네.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씁니다. 즉 발열 이슈가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 원래 이제 같이 쓰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엑시노스도 쓰고 그다음에 램도 삼성전자 램을 썼는데 보시게 되면 S25부터는 수율이 안 잡혀서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비싼 가격에 사와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력이 좀 저하된 부분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술력에 대해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미국 쪽에 짚어볼 게 많긴 합니다만 동시효과 전에 막 조급증이 나서 궁금해서 아니 지난 금요일 날 진짜 헐헐 날았는데 우리 지수가 특히 2차 전지 뭐 신재생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뭐 잘 가던 이제 조선 요 방산 요쪽이 이제 주춤한 대신에 그동안 좀 눌렸고 소외됐던 쪽이 확 뛰었단 말이죠. 요거 이제 뭐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지수가 오를 때 네.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왜냐하면 자금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꽤 나와서 네, 특히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대형주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수 패시브 자금들이 조금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조선이나 이쪽은 아직은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유입될 만한 시가총액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가 오를 때 어쩔 수 없이 오르게 되는 그런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안 좋습니다. 올라야 될 종목들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야 될 종목들이 수급을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수 왜곡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3월에 지금 공매도 재개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2차 전지들은 지수가 올라도 아마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에 돈이 좀 더 들어가게 되면서 한국 증시도 충분히 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 효과가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황은 바뀐 건 아닙니다만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좀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둔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서 이제 대세 상승으로 진입을 하냐 이런 그런 부분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지수에 약간의 왜곡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삼성 이제 돈이 빠져야 될 곳에서 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야 될 쪽에서 덜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지수가 중간중간에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아마 이게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패시브 수급들이 들어갈 때 같이 먹을 거는 이제 한정적인데 같이 나눠가지고 올라갈 때는 또 이제 성장을 못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공매도 예찬론자가 아니고 공매도는 당연히 이제 많이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인 건 썩다라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돼서 3월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국내도 오를 주식은 좀 더 오르고 빠질 주식은 조금 더 빠르고 왜냐면 다 같이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3월 이후에 탄력적으로 지수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0.6% 상승 예상되고요. 2,457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7%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710선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500원, SK하이닉스가 2.6%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86,7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6만 1,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94만 3천 원이고 현대차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900원. 셀테리온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8만 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가 예상되고요. KB금융, 네이버가 각각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만 5,300원, 20만 2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제인 오늘 0.3%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이 예상되고요. 31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올랐죠. 오늘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각각 1%에서 2% 추가 상승 예상되고요. 각각 호가는 11만 4,300원, 6만 2,100원이고요. HLB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7,3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3만 5,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엔캠이 1.5% 상승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 삼천당제약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리고 클래시스가 1% 오름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5만 2,800원, 휴재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양시장 지난 금요일 반등 흐름을 계속해서 또 이어가 줄 걸로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그렇죠. 일단요 지금 이거 오늘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21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올라선 모습을 못 보이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만 패턴은 좋고 지금 이 시장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는 뉴스를 보나 뭐 지표를 보나 주변의 경기 상황을 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뭐 어지간한 데는 1층에 왜 그렇게 공실이 많죠, 진짜. 지금 네. 그렇죠. 야, 이 동네도 이래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게 절묘한 게 또 시장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 말 이렇게 탄탄한 하반 경직성을 보일 줄,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나올 줄은 잘 몰랐지만 이렇게 또 차트만 보고 있으면은 이 정도에서는 안 밀리는구나. 2380, 88, 2390 가면은 계속 탁탁 튀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9일 그때 저점은 이제 좀처럼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2470이 첫 고비인 것 같은데 오늘 여기서 정강 후약으로만 안 가면은 네. 연초 제법 뭐 이렇게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일단 외국인한테 달렸겠죠. 조금 덜 팔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개인분들.
그렇죠. 윗꼬리 달리는 거 싫고 네네. 운봉 싫고 뭔가 좀 양봉이면 좋겠고. 그러니까 예. 네, 시가보다는 종가가 높으면 좋겠고. 그게 기세가 좋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예. 네,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렇죠. 오, 미국 얘기 더 해야 되나? 더 하셔도 되고. 예. 테슬라 좀 이렇게 네. 테슬라 좀 너무 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너무 호들갑이 심한 거 아닙니까 저? 이게 저 큰 종목이 말이에요. 아니 그 가운데 또 보니까 그 라스베이거스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앞에서 사이버 트럭 폭발. 네. 이건 또 보니까 뭐 개인정보 보호 그 논란이 나오는 게 그 테슬라 측에서 바로 그 소유주 네. 정보를 뭐 넘겼다 조사 당국에 넘겼다 해가지고 또 이것도 이슈가 되는 것 같고. 네, 잘 막았다고 이제 생각보다 덜 부셔졌다라고 이야기가 예. 많이 나와서 아. 안전하다라고 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게 되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인도량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많이 빠졌는데 지금 테슬라 관련돼서 주가 상승이 견인했던 거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인도량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차차 나아질 거고 이제 FSD 관련돼서 즉 자유주행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오른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반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1배수, 1배수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뭐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또 이제 테슬라 2배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한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이제 막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2배 하시는 분들은 16%가 오른 겁니다. 저 큰 게. 그렇기 때문에 짜릿짜릿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등락폭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있는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의 2배수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물론 당연히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테슬라의 현재 영업이익 자체나 혹은 이제 매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ESS나 별도 매출이 많이 잡히지 전기차 관련된 매출은 조금 이제 슬슬 둔화가 되는 부분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지난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조금 이제 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차량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양산을 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이 현대차와 기아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게 되면 결국에 전기차 시장을 독식하게 되는 그런 구조까지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현대차는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한참 이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잖아요. 네. 어떨까요? 이거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저는 지금 너무나 싸다라고 생각이 지금.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들이 뭐냐라고 전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냥 많고 망설임 없이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너무나 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실제로 영업이익 자체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 물론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이미 금리가 높았었던 부분들을 너무나 슬기롭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인하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업체 중에 테슬라만큼 혹은 테슬라보다 더 점유율이 급격히 높여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내연 기관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 점유율도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대처를 잘하고 있고 양산 모델에 대해서도 즉 얼만큼 저렴하게 차를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점에 중국 전기차인 BYD를 제외하고는 테슬라 혹은 이제 내연 쪽이나 하이브리드 쪽은 현대차 그룹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충분히 내년도 25년도까지 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책도 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PS가 놀파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됐다. 그래서 너무나 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현대차 기아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테슬라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 파는 회사가 이제 아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네. 있죠. ESS도 많이 팔고 네. 있는데 뭐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뭐 만약에 대기업 밑에 여러 가지 자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뭐 스페이스 X나 뭐 뉴럴링크 같은 기업들을 조금 포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테슬라 밑에 지분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가 지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별도로 보시면 좋을 거고 물론 에너지 기업으로의 성장까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기차 판매량 가지고는 밸류 측정을 하는 거는 그러게요. 조금 불합리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떤 근데, 차트를 보시나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저는 설명 들으면서 현대차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일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차트 이렇게 막 변환시킬 때마다 느낌이 막 다르네요. 월간 보고 있으면 좀 아슬아슬하고. 네, 이게 또 그래도 바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여기서 더 밀릴 자리는 아니다. 요 밑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게 되면서 또 이제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주가 상승을 이제 이전만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재미는 지금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요. 어찌됐건 그 CES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뉴욕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엄청 많아요. 뭐 아이온큐, 뭐 리게팅 컴퓨팅뿐만 아니라 보니까 뭐 시스크도 있고, 아니 뭐 퀀텀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뭐가 아이온큐 말씀드렸고, 마이크로 클라우드 홀로그램 이런 종목들도 있고, 굉장히 파생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실질적으로 연관 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분석도 많아서요. 네, 아마 지금 특징주나 테마주 정도로만 지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아마 기술력도 SK텔레콤이나 이제 KCS와의 합작을 제외하고는 네. 그냥 이제 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도로 좀 테마성 이슈로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에 대한 허구성이 예전부터는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해서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성장성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그래도 기술력에 대한 허구는 네. 없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테마성 이슈로 지켜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많이 올랐고 모처럼 외국인이 또 현수물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 뉴욕 증시도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또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오늘장 사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쪽에서 이제 2차 전지 뭐 반도체 대형줄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오늘은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47% 올라갑니다. 2,453포인트고 코스닥도 0.3% 상승 중이죠. 707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올라갑니다. 54,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합니다. 지금 186,900원.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 356,5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942,000원. 현대차가 0.47% 하락하면서 212,200원이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셀트리온 강보합으로 181,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4% 올라가고요. KB금융 1.4%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됩니다. 2% 올라가면서 85,600원, 네이버도 0.7%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6%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1.5% 지금 하락합니다. 313,500원. 에코프로비엠 0.5% 올라가고요. HLB도 1% 상승합니다. 76,300원. 에코프로 1% 오름세로 61,4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2% 소폭 올라갑니다. 233,5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은 0.39% 하락 중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 상승 중입니다. 119,300원. 클래시스 0.3% 올라가고 휴젤은 좀 떨어집니다. 리노공업이 2%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21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뭐 엔비디아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HBM 관련주 PSK홀딩스가 7% 넘게 올라가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다시 한번 6% 강세를 보여줍니다. 99,000원. 그리고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5.2% 상승 중이고 테크윙도 4.2% 올라가고 SK하이닉스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죠. 제우스 3% 상승 중입니다. 제너셈, STI, DI 다 올라가네요. 오늘 반도체 쪽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론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드론주들이 움직임 좋았는데 오늘 제이시언 시스템이 15% 급등합니다. 6,530원. 에이럭스가 지금 13% 올라갑니다. 15,000원을 넘기고 있고요. 지금 네온테크가 10.5% 급등하면서 3,395원, 코콤도 3.8% 올라가고요.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4% 이상 올라갑니다. 15,240원. 그밖에 딥마인드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드론 관련주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양자 쪽도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에서 아이온큐가 다시 한번 또 10% 급등을 해줬거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가 아이온 동전주죠. 아이온 플러스가 17% 급등하고 아톤 솔리드가 9%에서 5.9% 강세고 ICTK 코이버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오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요즘 또 그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보니까 경남제약, 엑세스바이오 그리고 메가이CS, 수젠텍, 위더스제약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옹기 자체가 관련 종목으로 크게 확산되기보다는 일부 종목으로 좀 쏠려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583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4억 원, 13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39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3억 원, 8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 이런 60전 상승은 1,4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저 환율 하니까 소장님 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요. 네. 위안화. 위안화? 네. 네. 그 달러 위안이 네. 지금 7.3을 넘어섰단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결국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잘 버티더니 네. 결국 열렸네요. 열리면서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점점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그러니까요. 중국도 관세에 좀 대응을 하나의 하겠다. 대응하는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우 진짜 지난 주말에 엄청 뛰었구나 갑자기. 네,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생각했어요. 반면에 그래도 우리는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전일 대비 한 2원 30전 정도, 네. 1,470원. 국채 선물이 또 왜 이렇게 반비 이상 빠지지? 10년물.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형편에 연초에 조금 안 빠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다행이고. 그렇죠. 이걸 갖다가 무슨 테마주처럼 지수가 매일 연초에 1% 2% 오르기를 기대한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마이너스로는 안 끝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차근차근 가야죠. 무슨 한 나라의 지수란 게 테슬라처럼 움직였어야 돼. 이 말이 이상한데. 테슬라가 민주시처럼 돼버리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관심 하도 갖고 이제 계신 분들이 많다 출렁출렁 하다 보니까. 보니까. 예. 지금 무슨 김지만 대표님.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장에 소위 말하는 주도주는 없는 거죠 아직은. 오늘은 재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재료가 지난주 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드론도 올랐고요. 드론도 올랐고. 로봇도 엄청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양자 쪽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제 지인도 이제 감기 걸렸는데 가니까 병원에 대기자가 너무나 많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감기약까지 오늘 이제 테마 이슈가 너무나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급이 좀 분산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 10시쯤에 빠질 테마가 빠지고 또 돈 들어갈 테마가 또 돈이 들어가게 되면서 섹터별로 상한가가 조금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당일 주도주라고 저는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워무나 여러 군데 여러 테마가 같이 올랐다. 근데 이게 한 9시 반에서 10시쯤 되게 되면은 빠질 테마는 윗꼬리 남기면서 빠지고 힘을 받을 테마가 오늘 이제 뭔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추우니까 또 감기 테마도 충분히 좀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외신계 기사 혹은 이제 국내 기사가 어떤 이제 뉘앙스로 나오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도 섹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다 고만고만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형국이고요. 또 의외로 또 화장품주들이 이제 지난주에 마녀공장이 좀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K뷰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꽤나 또 세게 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돈이 분산될 수 있는 만한 초시초가기 때문에
때문에 한 30분까지는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일단 개인 매수세가 조금 붙긴 합니다만 개인 매수세가 붙었을 때 지수가 그래도 이제 양봉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외국인들이 바톤 터치를 받게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이 정도에서 저는 지금 장 마감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기서 폐장하면 좋겠다. 네, 여기서 폐장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3시 반까지 계속 장 열려 있다는 게 왜 이렇게 불안하죠? 네, 이게 밑꼬리가 매번 남았으니까 이게 불안하죠. 이제 매번 당했어. 그다음에 뭐 미국이 좋다라고 해서 국내가 또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제 하면서 이제 아까 21선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스닥이 오늘 21선, 61선을 돌파를 해서 조금 이제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는 코스닥이 더 좋아요. 네, 이제 예. 이 룸으로 보면 코스피가 조금 더 남았는데 이제 상승이 열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코스닥이 위로 그래도 한 10%는 열려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또 생각보다 또 금방 회복을 하는 게 상황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또 좋다라는 거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매수세가 동반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책대로만 가준다면은 코스피는 2,500까지는 그래도 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고 일단 그러고 나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코스닥도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책대로 간다면은 하다못해 이게 740원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 참. 아니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긴 합니다만 참 두 종목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양상이거든요. 네. 어떨까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뭔가 구분해서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 뭐 이전부터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떨까요?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셀 거고요. 삼성전자는 뭐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올라가기는 조금 제한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가 보여주는 HBM에서 선도 시장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최근에 들리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HBM 시장이 과포화가 되어 있는데 원하는 기업들은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최근에 뭐 브로드컴도 관련돼서 이제 에이직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 있는 HBM을 엔비디아가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는 시장 독점성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HBM까지 우리가 먼저 주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순수하게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 세 군데 업체 중에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만약에 집중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이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가 되면 주가가 아마 이번 주에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희비가 좀 갈릴 겁니다.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이제 HBM 관련된 별도 코멘트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날은 삼성전자가 빠지지만 하이닉스는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조금 기술력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나눠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삼성전자는 그 예전에 제가 정확히 어떤 출연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식한테 적금식으로 계속 이렇게 적립식으로 사주고 있다고 한 출연자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분 그럼 SK하이닉스로 갈아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녀분한테 주면은 되게 좀 길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은 손해를 볼 자리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반도체 시장은 그래요? 바뀔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그래도 매출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사기에는 삼성전자가 좋지만 지금 이제 내일 뭐 오를 거냐, 뭐가 더 주가 시장에서 나를 좀 승분시키느냐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대상으로는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주가고요. 하이닉스는 지금과 내일 당장 이번 주에 얼마만큼 오를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눈은 뜨고 하셔야지. 이 매수 눌러야 되는데 눈 감고 하다가 매도 누르면 어떡해요. 야, 그리고 지금 우리 김진만 대표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 지금 자꾸 오늘 뭐 굿모닝 마켓에서도 정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연준 관계자들이 자꾸 발언이 작년하고 또 달라요. 뭐 인플레가 껄쩍지근하다는 둥, 꼭 금리를 뭐 더 내려야 되느냐는 둥,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따라 이제 바톤을 이어받다시피 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 저는 계속해서 이거 저같이 이제 좀
뭡니까 이게 결국은 큰 물줄기를 바꾸는 거는 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지난 12월 18일 날 있었던 12월 FOMC 때 그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3포인트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뭐 반등 나오고 또 밀리고 해서 또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나스닥 2만 포인트, S&P 500 6천 포인트 위로 조금 더 올라가줘야 이제 FOMC 충격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 뭐 미국 장은 굉장히 고점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버블론을 갖다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는 들어갈 만하다. 아니면 조금 뭐 한번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네. 페니스탁이라고 그러죠. 1불 미만에 있는 주식들이 뭐 이제 몇십 %의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로 치면 동전주. 네, 그렇죠. 동전주들이 네. 좀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강세장의 마지막 때 이렇게 좀 페니스탁들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는 많습니다. 지금 이 순수하게 빅테크들이 성장성을 매번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만큼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상승하고 있는 개수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52주 신저가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미국 시장은 또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고 오르는 종목과 오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매번 그랬듯이 조심은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충격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1월 22일 날 그런 포인트들이 좀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 기준으로도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원래는 뭐 이제 회초리를 3대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2대 맞으면 또 오르게 되는 거고요. 6대 맞으면 또 떨어지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준도 그렇고 지금 섣불리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했다가 완전 망신을 당했습니다. 거의 1년간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졌던 이유가 이제 연준이 그런 예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렇게 예측에 대해서 섣부르게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시장에 보고서 예. 판단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잡이 자체는 안 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0일 날 여러 가지 관세 정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명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전후로에서 한 번 정도의 충격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이전까지 지수가 좀 오르게 되면은 분명히 현금 확보는 매우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딱 네. 진짜 2주 남았네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네. 그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